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슬펐던 순간,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 그냥 스쳐보냈던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있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다가와서 나를 쓰다듬어 주듯이 쓰담쓰담 해주는 소중한 기억들. 그 기억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최진희의 노래 듣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그 시절에 좋아하면서 아파하면서 갖지 못해 울던 우리 멍을 되어 넘남이 되어 놓아버린 못다한 꿈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은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도 이런 소중한 추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으시죠? 그럼요. 네. 굉장히 특별히 요즘은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그 소소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나날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추억들이 그래도 좀 자주 떠오르시는 편이세요? 봄, 가을 때는 옛날 친구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네.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면 네. 친척분들, 부모님들, 그렇죠. 어릴 보고 때 싶은 생각. 사람들. 네, 맞습니다. 네. 소중한 추억 중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또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추억도 그렇지만 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추억을 나도 이제 그 친구들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친구도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행복한 순간은 행복한 순간으로 또 어떨 땐 참 어려웠던 일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웠던 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느낌은 항상 들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재미나는 그런 추억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추억으로 되고 그때는 굉장히 큰 인생의 제일 큰 일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 같은데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 추억이 제일 깊게 남거든요. 그래서 추억 중에 굉장히 즐거운 추억도 있지만 마음 아팠던 추억들, 그 추억들을 가끔 생각하면서 또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서 소소한 추억들은 아프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추억 중에는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별히 반에서 놀림을 받든 맞아요. 그거는 그 당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놀림 받은 친구는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고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얼굴도 그냥 딱 떠오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른 돼도 그 모습이 계속 그 친구를 이제 동창 모임
가면 네. 그 모습이 이미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모습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유난히 개구장이었던 친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도 개구쟁이. 거의 성격이 네. 변하지 않고 아주 그 개구장이 같은 얼굴 그대로 항상 웃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친구로 있더라니까요. 맞습니다. 아마 동창 모임에 가면 원래대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나이가 이제 다 네네. 들어서 모양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성숙하게 됐지만 친구들 모이게 되면 또 개구쟁이는 항상 개구쟁이고 네. 젠틀한 친구는 항상 젠틀한 친구고 그 얘기하니까 또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 만나고 싶네요. 그렇죠. 오늘 행복우체통에 바로 그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시는 박화순 씨가 나의 별명이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9살 난 손자 녀석과 같이 집안에만 머물게 된 신세가 됐다.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다니는 그 생활이 지겹고 짜증이 나던 차. 갑자기 어렸을 때 화투 놀이를 했던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농협마트에 가서 화투 한 몫을 사왔다. 녀석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 익혔으며 때로는 신이 나서 풍약, 비약 외쳐댄다. 화투를 만지작거리는 손자의 손을 바라보다가 나의 어린 시절 소학교 4학년 때의 일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때는 화투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친구 순자 집에 놀러 갔는데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나게 무엇을 놀고 있었다. 초약이다, 풍약이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화투라고 했다. 200여 호가 사는 조선족 마을에 화투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다. 생각할수록 그 화투가 신기했고 궁금해서 순자를 졸라 할아버지의 화투를 빌렸다. 나는 도화책에 책자로 줄을 긋고 한 장 또 한 장 잘못 그린 데는 고무지우개로 지우고 또 그렸다. 이렇게 48장의 화투장을 몽땅 그렸다. 다 그린 화투장에 구령으로 색칠을 하고 화투 한 장씩을 풀로 붙여놓았더니 제법 화투다웠다. 그렇게 그렸던 화투가 한두 번이 수번이 되었다. 명옥이 엄마의 부탁으로 화투장을 그린 후에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나한테 부탁이 들어왔다. 많은 화투를 그리려고 하니 조금은 버거웠다. 그래서 나는 반주임 최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학교 인쇄 깡판에다 초본을 그려서 많은 화투를 인쇄했다. 인쇄가 끝난 종이에 색칠만 하니 아주 그만이었다. 손질이 끝난 화투에다 가구에 바르는 기름까지 발라주니까 반짝반짝 빛나며 한층 고급스럽게 보였다. 말 한 번 건너보지 못한 어르신들도 나를 만나면 아이고 화투를 너무 잘 그리더구나 하며 칭찬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나한테 화투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때는 그 별명이 죽을 정도로 듣기 싫었고 싫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반복해서 부르곤 했다. 그때로부터 한국 화투가 중국에 들어오자 나의 화투 그림은 졸업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연필을 들으면 손에 익은 그림들을 습관적으로 습작을 해본다. 어린 시절에 화투를 그린 흔적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나에게 별명을 지어준 그 남학생들이 그때는 미칠 정도로 얄밉고 미웠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보고 싶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다. 네. 아니, 편지를 보내오신 박화순 씨는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그 소학교 4학년이면
초등학교 굉장히 어린 4학년 나이인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화투가 작잖아요. 작으면서 그렇죠. 안에 그림이 굉장히 네네네. 정교한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윷놀이를 있잖아요. 네. 아버님이 그려서 우리 집에서 놀고 또 다른 집에도 그려준 그 기억 나는데 그거는 그래도 판이 좀 어느 정도 크잖아요. 네네. 그렇죠. 화투를 그린다는 거. 화투 별명이 굉장히 좋은 별명인데 잘한다는 걸 칭찬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남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장난스럽기 때문에 맞아요. 화투래요. 화투래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화투를 잘 그려서 화투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사실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별명은 정말 누가 부르면 싫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저는 초등학교 때는 사실 별명이 별로 네. 없었어요. 학교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네. 중학교 올라가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별명을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개구쟁이 제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이 네네네. 저는 전춘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대두 머리가 크다. 그래서 그때는 왜 이런 여학생한테 이런 그러니까. 별명을 제수는 했더니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그때는 공부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 같이 앉아 서로 도와주는데 네네. 이 친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뭐나 다 안다고 그래서 얘는 뇌가 크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 그래서 좋은 별명이었네. 근데 전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맨날 네. 중국어로 전대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네. 아까 지금 편지에 나온 그 사연처럼 그 친구 제일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한테도 별명을 하나 만들어주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위자거든요. 그래서 네. 위대두라 해서 진짜 이 친구는 머리가 커요. 근데 그렇군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동참 모임을 했어요. 네. 그래 만났는데 정말 다른 친구 이름은 가물가물한데 이 친구만 전혀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네.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소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때 친구 관계가 맺어지면서 오래오래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친구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참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이제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나름 만족해야 했거든요. 뭘까요? 어머니가 이제 그 스웨트를 짜줬는데 거기에다가 flower 꽃이라는 걸 네네. 넣어줬는데 그 중에 여학생이 저보고 flower 이렇게 하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렇게 불러서 저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 별명은 참 예쁜 별명입니다. 네, 어머니 덕분에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문득문득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생각하면서 별명으로 먼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별명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름은 네. 실제 이름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서 근데 별명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제 짝꿍 별명이 사과였어요. 사과요? 얼굴이 아주 동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너는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컴퍼스로 왜 동그라미 그리지 않습니까? 네. 하면 동그라미 그려지겠다. 근데 얼굴이 또 반짝반짝했거든요. 그랬더니 꼭 사과 같아 그래가지고 여학생인가요? 네네. 그 친구 그럼 좋은 이름인데? 별명이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먹자 그러고 막 뛰어다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 진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네네.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셔서. 네. 최백호가 불러줍니다. 영일만 친구.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플라워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교수님 애칭을 저도 플라워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주국 흑룡강성 밀산시 황단화 학생이 보내오신 꿈의 노래입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적막한 숲속에 비치어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처럼 언젠가는 온 숲속을 밝게 비추리라. 컴컴한 어둠 속을 비춰주는 한 가닥이 불빛처럼 언젠가는 광명을 이곳에 돌려주리라. 광막한 황야에 흐르는 한 줄기 샘물처럼 언젠가는 바다에 흘러들이라. 아무리 강고하고 앙대란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신심과 희망을 가지고 분발하게 하는 한 줄기 힘, 꿈, 그 꿈이 있음으로 하여 생명의 하늘은 맑고 푸르고 꿈이 있음으로 하여 생명의 꽃은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며 꿈이 있음으로 하여 생명의 소나무는 사시장철 푸르싱싱하다. 꿈은 돛이다. 배는 돛이 있음으로 하여 큰 바람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정하게 자신만의 항구를 향해 굽힘없이 항행한다. 우리들이 자신만의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 길에는 풍랑과 큰 바람이 저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꿈만 있으면 돛으로 되어 우리를 항구에로 이끈다. 꿈은 기둥이다. 하늘 공중에 세워진 다리는 기둥이 받침이 있음으로 하여 바람과 차량의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킨다. 우리가 견고한 다리를 제조하는 과정에는 압력과 압력 측정 실험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에 꿈만 쥐어져 있다면 그 꿈은 튼튼한 기둥으로 되어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꿈은 지남침이다. 여행 과정에 지남침이 있음으로 하여 길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나선다. 인생의 여행에 가끔은 망설이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머릿속에 꿈만 있으면 꿈은 지남침이 되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며 자신 맘속이 황홀경을 찾게 한다. 지금 나는 어엿한 고중생이다.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나는 다시금 나의 꿈을 노래해본다. 내 인생이 돛이 되어주고 내 인생이 다리의 기둥이 되어주며 내 인생의 여행길에 지남침이 되어준 그 꿈은 신심을 가지고 대학 입시 시험이 시험장에 들어갈 나의 항구와 나의 맘속의 황홀경과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꿈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생명은 무지개 마냥 오색 영롱하다. 꿈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은 영원히 어둠이 없으며 꿈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은 생명의 박동이 영원히 들린다. 네. 이제 아무래도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중생이라고 했으니까 시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그리고 노력해야 걱정. 되겠다. 네, 걱정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현재 안에 가득히 들어있네요. 네. 네. 지금 대학 입시 시험 중국에서는 까오카오라고 얘기하는데 네. 39일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매일마다 바이두에 올라가면 네. 까오카오 일자 이러면 이제 데드
이제 D-Day를 이제 예, 매일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꿔놓겠군요. 초 단위까지 아, 넘어갑니다. 초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위까지. 네. 날짜만 보는 게 아니라 몇 네. 분 몇 초 남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리고 유일한 채널이거든요. 대학 네. 입시 시험을 통과해서 대학 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같이 담아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첩첩하면서 그렇죠. 희망이 네. 있는. 그렇죠. 네. 그래도 뭔가 나는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꿈은 기둥이다. 네. 꿈은 지남침이다. 그러니까 네네. 탄탄한 자기 꿈이 있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고등학교 때는 네. 유일하게 대학 가야 된다 이게 꿈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만이 꿈을 가지고 이제 어렵지만 견디고 있다는 걸 보니까 네. 학생이 굉장히 든든하네요. 네, 아마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막 제가 고3 때 그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을 편지에서 네. 받으면서 아, 그때 진짜 가슴 두근두근했다. 하루하루가. 맞습니다. 그때 네. 마치 전사 마냥 그리고 그렇죠. 학교에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고무 경력도 많이 하고 저희는 2달 전부터 60일 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초 단위로 그때 막 얘기를 해주니까 매일마다 네. 긴장되는 거예요. 자는 것도 그렇죠. 아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중국의 대학 입시가 이제 미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제 빨리 칠 수도 있는데 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걱정이 더 길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중국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3학년 때 어떤 뭐 우리처럼 학력고사 같은 거를 네. 먼저 치르나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학력고사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후이카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보통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다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지금 원래는 매년 6월에 7, 8일. 네. 어떤 지역은 3일 치는 지역도 있어요. 아, 이틀 반. 네네. 근데 대부분 지역은 지금 이틀이라 하고 저희 때는 3일 이틀 반을 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7월 7, 8 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는 7월 7, 8, 9 이렇게 시험을 네.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문과, 이과 학생들이 그 후이카오라는 시험을 먼저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오카오를 해서 대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렇죠. 못 들어간 친구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졸업증을 받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시험을 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보통 때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국은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유일하게 가오카오를 시험 성적만 가지고. 네, 시험 성적만 가지고 그다음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 네. 커트라인에서 1차 지원이 떨어지면 2차로 넘어가고 그렇죠. 2차에 떨어지면 3차 넘어가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유일한 시험이 채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11월에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치는데 네. 중국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6월인데. 네, 이제 6월이니까 40일 아까 제가 39일 남았다 했잖아요. 이제 39일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공부하는 그렇죠. 인생의 종점을 찍는 그래서 네. 까옥까옥 지나고도 또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에도 혹시 뭐 재수 같은 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무엇부터 재수하는 것보다 내가 희망하는 학교를 못 가서 네. 그다음 다시 재수하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재수생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네. 재수생들을 위하는 그 클래스도 네네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다 그 어느 곳이나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만 조금 달라서 그렇지 사실 아마 다 머리를 쌓아매고 열심히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1,000만 명 넘었거든요. 까오카오의 네. 신청자만. 네네. 아침에 보니까 1,071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44% 정도가 이제 대학 입시를 들어갈 수, 본과를 4년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엄청 치열하죠. 네. 네. 거기도 4년제 대학 있고 이제 뭐 3년제, 전문대학. 예, 3년제 대학 있고 전문대, 그러니까 기술대학 이런 대학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4년제 대학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한 60%는 떨어진 600만 정도가 4년제로 못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황다나 학생이 본인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어떤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을 편지에 담아줬는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아, 똑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더 네. 조마조마해요. 이때 이 그렇죠. 아이랑 그 관계 네.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민해있죠. 예,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건강, 이 아이의 그런 정신 상태 모든 거를 정말 숨죽이고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네네. 지켜보고 있죠. 애들이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발뒤꿈치를 들고 맞습니다. 걷는다라고 얘기들 제 하잖아요. 기억에 까오카오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네. 시험 보잖아요. 저희를 안에서 시험 보면 어머니, 아버님들 밖에서 운동장에서 숨 죽이고 네. 그 뜨거운 땡볕에 앉아서 아, 그렇게 그렇군요. 며칠씩 앉아 기다려요. 대한민국에서는 또 그게 겨울이기 때문에 네. 추운 곳에서 막 맞아요. 기도를 하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세계 어느 곳이나 고등학교 3학년의 모습 또 학부모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까오카오 딱 지나면 부모님들이 아픈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이제 한시름 났다고. 네. 황다나 학생이 오늘 꿈의 노래를 적어줬는데 황다나 학생이 부르는 꿈의 노래가 정말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보내드리고 싶네요. 인순이가 불러주는 거위의 꿈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플라워 전춘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